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74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인데 사실은 그 하나의 소식이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은 드디어 이제 이도 선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았던 은퇴 투어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본인의 소견을 밝혔는데요. 그거 말고도 마지막 시즌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인터뷰가 길어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 인터뷰만 기사가 8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 좀 취합을 해가지고 소개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얘기를 워낙에 이제 인터뷰가 길어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 기사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진 내용을 이 기사에서 빠진 내용을 넣고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대호 선수의 인터뷰만 지금 분량이 한 6쪽, 4쪽 정도 됩니다. 페이지가. 예, 그래서 좀 소개를 천천히 드리면서 이대호 선수에 대한 뭐 추억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파크맨 선수가 드디어 그 첫 그 피칭을 마쳤습니다. 첫 이제 불펜 피칭을 마친 상태고 그래서 뭐 관련 기사와 함께 불펜 피칭 때 모습을 보고 저의 느낀 점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자이언츠 TV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불펜 피칭 영상인데, 예, 영상을 틀어드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이렇게 캡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중열 선수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안중열 선수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마가 시원하네요. 예, 안중열 선수 인터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어떤만한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빼먹고 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대호 선수 인터뷰 먼저 일단 소개를 할 거고, 워낙에 길어가지고 제가 이대호 선수 얘기만 좀 시간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그 은퇴 투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상당히 됐었습니다. 일단 은퇴 투어 관련해가지고는 구단에 인터셉도 안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그 은퇴 투식을 할 때만 해도 너무 울 것 같다. 20년 넘게 한 게 다 생각이 나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울 것 같다. 3년 전부터 선배들 은퇴하는 거 보면서 내가 울었다. 선수들 편지 읽을 때 나라면은 읽을 수 있을까 싶었다면서 다 멋있게 하더라. 감정이 풍부해서 잘 운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감성이 풍부해서 잘 운다. 한 3년 전부터 선배들 또 뭐 근우 태균이, 그러니까 정근우 김태균 선수 은퇴할 때 다 울었다면서 와, 나도 저렇게 편지 읽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엄청 날 것 같은데 축하한다기보다는 아쉽다. 뭐 친구인 정근우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는, 예, 하지만 마음이 집 내려놓고 편해지는 건 좋은 것 같다. 태균이 야구 두고 방송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 보인다고 이제 은퇴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은퇴 투어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약간 메인 코멘트인데, 한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해당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퍼져 있다면서,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은퇴 투어는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걸로 해주니 안 해주니는 아닌 것 같다. 팬들도 그런 은퇴 투어 자체는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은퇴 투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좀 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꽃바람에도 드리고 하는 식의 이제 자그마한 행사는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적으면서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즌에 좋게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마지막 경기 때 팬들에게 사인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라 힘든 시기지만 나와 롯데 선수들에게 사인받고 싶은 팬들이 있을 것이다. 사직 아닌 다리구장에서 사인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인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퇴 투어 대신에 이런 은퇴 사인회 투어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팬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도 은퇴 투어 같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좀 서로 부담스러운 행사는 하지 않는 그런 중간 형태를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굉장히 이대호 선수가 잘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 투어를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은퇴 투어라는 게 막 거창하고 거대한 행사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팬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선수도 이제 후배들과 팬들한테 축하를 받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의 형태가 굳이 거창한 행사에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은퇴 사인회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은퇴 사인회 행사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사인회만 하진 않을 거고, 경기 시작 전에 약간 시구시타 느낌으로다가 짧게 정말 뭐 이도 선수에 대해서 뭐 감사의 박수를 쳐주고, 뭐 상대 구단에서도 의사가 있으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한 개 증정을 하고, 상대 팀 뭐 주장이
뭐 선물을 전달해주고 뭐 악수라도 한번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후배 선수 도에서 박수 한번 쳐주고 뭐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본인의 의견을 낸 만큼 우리나라 야구 리그에서 이 은퇴 투어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정착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이대호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뒤에 거의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이 정도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은퇴 투어에 대한 형식을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뒤에 후배들도 좀 부담 없이 은퇴 투어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팬들도 그 훌륭한 선수의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투어 관련해 가지고는 은퇴식도 안 하고 싶다 하면서 은퇴 사인회 투어로 한번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은퇴식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은퇴식을 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대호 선수가 너무 우는 거를 봐야죠.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또 안 해주면 또 서운할 것이고 너무 막 엄청 거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은퇴식을 하면은 아마 시즌 거의 마지막 경기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은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2만 5천 명 앞에서 다들 이제 목놓아 이대호로 이노노하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거의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그러니까 풍토병, 그냥 일반 그냥 감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구가 끝나는 10월쯤이면은 코로나라는 것을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보통의 아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투어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홀뚝해졌는데라는 얘기. 그래서 기사 사진을 봐도 이대호 선수가 살이 많이 빠졌지요. 예, 보면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항상 매 시즌 사실 이대호 선수의 루틴 중에 한 개죠. 그 비시즌 겨울에 살을 한 30kg 뺐다가 그래서 얼추 한 110에서 20 정도에 맞추는 느낌인데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시즌 중에 한 30kg가 찌는 식의 패턴을 선수회가 내내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살을 굉장히 많이 뺀 것 같죠. 예. 그 본인도 이제 마지막 시즌인 만큼 더욱더 노력을 많이 했고 거의 시애틀 시절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그 감량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살을 많이 뺐다 운동을 열심히 했고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서 후배들을 위해서든 나도 은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좋은 성적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몸을 만들면서 행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스프링 캠프라고 준비를 하기는 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게 은퇴를 번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감이 안 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마지막 스프링 캠프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직 구장이 넓어져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장타가 많이 나오려면 홈런을 쳐야 하는데 내게는 이런 홈구장 변화가 불리한 부분이 맞다. 그래도 144경기를 모두 사직 구장에 치르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배트에 공이 제대로 맞는다면은 배트에 공이 제대로 맞는다면 구장이 커져도 넘어갈 타구는 좋은 결과로 영어될 거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마지막 시즌인데 좀 다른 느낌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한다면서 이제 내년에는 시즌 준비를 안 하겠구나. 캠프 합류에 앞서가지고 혼자 운동하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슬프다면서 이 마지막 시즌의 어떤 소감을 좀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 생활만 22년이죠. 예, 2002년부터니까 프로 생활만 22년째고 사실 야구 선수로 산 시간이 치면은 거의 32년 가까운 시간을 야구 선수로 살아왔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는 운동을 계속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실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연배가 많으신 형님들께서는 30년 동안 일을 하고 그 감정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운동선수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학생 완전 어릴 때부터 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만감이 교차하지 싶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인터뷰하는데 이 표정만 봐도 이도 선수가 벌써 좀 울먹울먹한 표정이죠. 예. 그래서 올 시즌 또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하면 좋겠고 은퇴 번복을 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남자가 말을 한번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일가를 했고
그 가족들, 그러니까 뭐 아내랑 딸들은 많이 아내랑 이제 그 딸과 아들은 많이 아쉬워하지만 제 결정이고 선택이라면서 올 시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마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로 뛴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야구서 대표팀으로 선발돼 금메달했던 베이징 올림픽도 그렇지만 2008년 로이스터 감독님과 함께한 3, 4년의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면서 로이스터 감독님이 계실 때 우리 팀이 가장 그립다. 매년 4강에도 들고 야구 참 즐겁게 했다. 야구장 가는 게 좋았고 시합도 참 재미있었다. 정말 거침없는 시기였다. 그 3년의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다. 그때처럼 2만 명, 3만 명, 예, 49장 꽉 채운 팬들 앞에서 같이 스트레스 풀고 싶다면서 그 시절이 정말 그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이 든 게 이때 이리오 선수가 한참 이제 딱 청년기였죠. 네, 2008년부터 10년까지니까 딱 20대 3년이었어요. 27, 8, 9 이 나이에 3년이었던 거죠. 28대니까 예. 82년생이니까 27, 8, 9, 20대 후반에 3년을 로스터 감독과 함께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이 시간들이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이대호 선수한테는 좀 보통 사람들의 좀 대학교 생활과 비슷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대학생 시절과 비슷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재미있고 가장 거침없고 좀 정말 청춘의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대호 선수한테는 이 시간이었던 것처럼 저한테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대학교 시절로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꽉 채운 팬들과 함께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그 시절에 정말 그립다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저도 이때 딱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이런 옛날 생각을 하면은 저도 좀 예, 감성이 저도 좀 풍부한 편이라서 예, 갑자기 좀 그 감성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손아섭 선수의 이적으로 냉정히 좀 팀 전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까웠다. 다른 팀들은 우승하기 위한 전력이 갖춰졌다. 3, 4위 팀도 전략 보강을 하는데 우리 팀은 보강 없이 손아섭이란 전력이 빠져나갔다면서 야구는 전력이 약해졌다고 지는 게 아니다. 스포츠는 변수도 있고 젊은 선수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약해졌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하는 게 스포츠라면서 4강에 들어야 우승을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4강에 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훈, 전준호, 한동희 나 이렇게 4명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정훈, 전준우, 이대호 선수는 팀의 이제 최고참급인데 한동희 선수만 톡 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동희 선수를 이대호 선수가 거의 자신의 분신, 자신의 수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다음은 한동희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이다. 자, 이 얘기도 한동희는 젊은 선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동희 선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치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한동희 선수는 더 이상 젊은 선수 유망주가 아니고 이제 선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전훈, 전준우와 같이 그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조금씩 선배들 잘 하는 거 보면서 실력이 늘면 좋은 것이다. 주축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따라오면서 같이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욱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1루수인 김주현 선수가 덩치도 좋고 크고 좋다. 와서 잘 물어본다. 수지현 선수도 잘 다가온다면서 김민수는 옆에서 말도 걸지 않고 제 위에서 계속 쭈뼛쭈뼛 거리고 있다. 옆에 붙어 다니려고 한다면서 한동희 선수는 타격할 때 같은 조가 아닌데도 저희 조에 계속 붙어 다닌다. 그 선수들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후배들에게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은 6개월밖에 없다.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다가와라. 이제 야구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대호 선수한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예, 벌써부터 저도 슬퍼지네요. 예, 사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대호 선수가 없었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앞에 그 이대호 선수 거론했던 뭐 김태균 선수, 정근현 선수 이런 선수들
제가 쭉 봐왔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이제 은퇴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시대가 또 저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6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이대호 선수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8개월 정도 후가 되겠네요, 정확히는. 예. 그렇게 될 텐데, 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무리? 이별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에게 뽑아갈 수 있는 것을 있으면은 뽑아갔으면 좋겠다면서, 누구든지 야구를 잘 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어렸을 때는 선배들에게 뭐 하나라도 얻고 싶었다면서,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참 묘하게도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스프링 캠프가 상동에서 1군, 2군이 함께 훈련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직구장 공사를 하면서 좀 선물 같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상동에서 1군, 2군 선수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길은 흔치 않다.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얘기들을 많이 전수해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도 2016년에 뛸 때도 나 또한 그랬다 하면서 이제 본인보다 더 훌륭한 선수한테 많이 물어봤다고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뭐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했고, 이런 점이 개인 기량 발전과 팀 전력 상승에 분명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이 이제 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할 후배를 꼽아보자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장두성은 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맞히는 능력과 힘만 더 기르면은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학주도 워낙 가지고 있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오래 잘할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도와주고 자기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일 잘할 것이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면서, 굉장히 장두성, 이학주 두 선수에게 특히 힘을 많이 실어줬고, 이대호 선수도, 이대호 선수가 가장 잘 알겠죠. 이학주 선수가 올 시즌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장 응원을 크게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30%는 100타점하고 멋있게 은퇴하면 좋겠다면서, 유한준 선배처럼 팀이 우승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한준이 형처럼 은퇴하고 싶다면서, 마지막 시즌을 은퇴로 마무리한 유한준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면 늘 개인적인 목표는 30%는 100타점이라고 세웠다면서, 올해도 이 정도만 내게 한다면은, 내가 한다면은 팀 성적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제 긴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그 똑같은 내용도 뉘앙스 좀 다르게 이제 편집을 하고 해가지고 좀씩 다른데, 일단 제가 여기 보이는 다양한 기사들을 다 보고 다 조금씩 이제 겹치는 내용은 좀 제가 조금 이제 글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에 이 기사에 있는데 저 기사에는 없는 내용은 또 그 질문 내용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얘기를 좀 모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참 워낙에 거대한 선수인 만큼 남긴 족적이, 아마도 이대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올 시즌 내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자이언츠 팬들도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팀의 이런 레전드 선수가 예고 은퇴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우리 팀 구단 역사상.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알고 시즌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까지 맞았던 시즌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눈에 이대호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담아두는 그런 올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대호 선수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파크맨 선수 얘기고, 스파크맨 선수 인터뷰고, 사실 스파크맨 선수에 대해서 별명이 굉장히 벌써 여러 가지가 붙었는데, 일단은 뭐 직역을 하면은 불꽃 남자입니다. 스파크가 이제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재미있는 별명들이 이제 웹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스파크라는 경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차맨, 아니면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제 번개맨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또 뭐 번개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사에서는 스파크맨이라 불꽃 남자라고 멋있게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번개맨이 마음에 듭니다. 그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못하면은 경차맨이 될 것이고, 잘하면은 번개맨이나 스파크 불꽃 남자가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불꽃 남자나 이제 번개맨이
돼야 되겠고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팀원들 첫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훈련도 재미있게 했다. 팀원들과 함께할 시즌이 기대된다고 했고 불펜 피칭 소감과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불펜 피칭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아웃 카운트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있고 팬들에게 한마디는 안녕하세요. 예, 한국어로 해줬고 롯데에 오게 되어 기쁘고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자이언츠 TV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전달 드렸고요. 예, 그 육성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는 자이언츠 TV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피칭하는 영상이 그 자이언츠 TV 영상에 이제 같이 올라와 있는데 예. 요것도 제가 캡처 그 정지한 그 스티샷만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불펜 피칭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뭐 막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야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뭐 그것도 웃기잖아요. 제가 뭐 야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막 뭐 투구 폼이 뭐 어떠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제 주제에 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느낀 거 딱 세 가지는 일단 첫째는 투구 폼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와서 가장 어려움 많이 겪는 게 그 투구 폼이 커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도루에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 스파크맨 선수 굉장히 좀 빠른 느낌이었어요.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파이스윙이 빠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우리 팀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서는 그 2012년에 코리 선수 느낌이 조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총알처럼 이렇게 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상하체의 연결이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특히 이 상체만 가지고 던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상체만 가지고 던져도 구속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2000년대까지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상체만 가지고 던지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여론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상하체를 뭐 그렇게 긁고 무슨 보수적으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결과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 한데 일단은 스파크맨 선수 상하체가 부드럽게 잘 이어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특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상체만 가지고 던지는데도 부상도 안 당하고 되게 잘하는 선수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상체만 가지고 던지면 무조건 안 좋다. 상하체가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면 반드시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냥 상하체 연결이 좋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거는 예, 그렇고 그리고 그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사진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 침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을 던지고 포수한테 공을 받고 나서 바로 침을 바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은 조금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김진욱 선수가 침 바르는 습관 때문에 그 지적을 경기 중에 여러 번 받고 사실 김진욱 선수는 큰 그런 고생 없이 빨리 이제 고치긴 했는데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그 리그의 초반에 적응을 하면서 좀 악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한데 본인도 알고는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침 바르는 거에 대해서 리그에서 크게 뭐라고 안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김진욱 선수 사건이나 작년 사례들을 통해서 근데 아마도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날이 이 뭔가 그 부정 투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책 잡힐 수 있는 건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침 바르는 습관을 캠프 때 좀 교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스파크맨 선수 투구에서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까지 스파크맨 선수 얘기는 짧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인터뷰가 한 개 조금 더 있습니다. 추가적인 게 요거는 그 다른 기사에서 자이언츠 TV 말고 다른 데서 이제 제가 좀 가져온 그런 소식들인데 요 소식이죠. 일단 그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일단 한국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다 하면서 서튼 감독, 롱 타격 코치, 마인 호이드, 투수총괄, 링 코디네이터 등 외국인 코칭 스텝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파크맨이 한국말로 불꽃 남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스파키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원래 자기 별명이었다고 해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스파키라고 애칭으로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별명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싶고 직구로 많이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웃 카운트를 많이 잡고 싶다 하면서 본인의 올 시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열 선수 인터뷰 겸 이제 지난 시즌 안중열 선수의 수비 수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인터뷰는 이렇게 있고 일단 인터뷰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박민호 형, 의지 형처럼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구멍이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우리 팀은 1위로 만들고 싶다면서 포부를 밝힌 이제 안중근 선수가 되겠고요. 우선 주전 포수가 유력한데라는 질문에 아직 지시한 형과 경쟁 중이다. 주전 포수라고 말할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말을 했고, 지난 시즌 8월 선제 9회 합류와 달리 올 시즌은 스프링 캠프부터 팀과 함께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수비다. 카운트에 따라서 투수들이 던지고 싶은 공이 있지 않나. 유인구를 던지려고 할 때 유인구를 주문하는 것이고 그게 호흡이고 마음이 통하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템포도 잘 맞춰주고 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방망이도 작년보다 잘 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그 반즈 선수의 라이브 피칭 볼을 받아보았는데 반즈는 제구와 무브먼트가 정말 좋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안중근 선수가 그 유명한 그 빠라빠빠 고등학교 시절에 짜라짜짠가 빠라빠빠인가? 네. 아무튼 그 장기자랑 영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성격을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불펜이든 메인필드든 언제나 그런 안중근 선수의 파이팅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고, 워낙 활기찬 성격인데가 다른 포수들이 소심한 스타일의 자신이 먼저 나선다는 설명인데, 지시한 선수는 굉장히 능글능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시한 선수하고 조금 그 스케줄이 다른가? 네. 아무튼 좀 의외인데. 예, 아무튼 안중근 선수가 워낙 뭐 밝은 성격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찾아본 건 이제 이 부분인데, 그 지난 시즌 안중근이 지시한 두 포수의 그 수비 성적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팀폭투가 102개로 최악이었습니다. 최하위였고, 이것이 전 세계 역사상 두 번째 팀폭투 100개 넘긴 건데, 예, 그 먼저 한 팀이 2구 롯데 자이언츠지요. 예, 일단 그 안중근 선수의 지난 시즌 2일 안중근의 수비 수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비 이닝 362.2이닝 동안 폭투 28개, 포일 1개, 패스 9, 이거를 PSS9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패스 9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뭔가 누가 그 발음하는 거 제가 못 봐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 9이 맞는지 PSS9이 맞는지. 예, 저는 일단 패스 9이라고 하겠습니다. 패스 9이 0.716으로 그 2위, 그러니까 많이 허용한 2위였습니다. 안 좋은 2위였고, 도루 저지율은 반대로 42.9%, 도루 저지율 1위였습니다. 도루 허용 20개, 도루 저지율 15개를 기록을 했고, 지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448.1이닝 동안 39개의 폭투를 허용했는데 이게 폭투 1위입니다. 폭투 1위고 포위도 5개로 많이 기록을 했어요. 포위 역시도 이게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포위도 아마 굉장히 이 수치가 안 좋은데, 예, 포위도 4위인데 수비 이닝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위에 뭐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유광남 선수가 1위인데 유광남 선수가 961이닝 수비하면서 포일이 9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시한 선수도 거의 그 정도 넘게, 예, 2이닝 그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1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패스 9이 0.883으로 1위였습니다. 가장 많이 그 공을 많이 빠뜨린 수치였고, 이 패스 9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9이닝 동안의 패스, 말 그대로 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는 그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9이 0.883개라는 거는 한 경기 9이닝 게임에서 거의 한 개에 가까운 공을 폭투를 하든가 아니면 포위를 하든가 이렇게 공을 뒤로 흘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패스 9이 사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지난 시즌 이제 패스 9 순위를 좀 보면은 최재훈 선수가 0.342로 1위예요. 쭉 보면은 이게 사실 다른 선수들하고 수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0.5는 아니고요. 보면은 그 13위인 김태균 선수가 0.473이고, 그 밑으로 이제 김민식, 김준태, 양의지, 안중근, 지시한 선수가 있는데, 김민식 선수는 기아라 치고 김준태 선수는 롯데에 있다가 KT 갔고, 양의지 선수는 사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사실 거의 롯데 아니면 롯데에 있었던 선수들이 패스 9의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3 미만 이하 0.3대인 선수들이 총 5명인데, 예, 최재훈, 이재원, 박세혁, 강민호, 한승택 이렇게 5명의 선수들이고, 강민호 선수가 0.376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 이제 이적한 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팀 이 포수들의 패스 9 수치가 얼만큼 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9이 뭐 리그 평균이 어느 정도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 시즌에 봤을 때는 그래도 중간이라도 하려면 0.5는 최소한 밑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0.45 정도 돼야지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게 지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루 저지율 25.9%였고 도루 허용은 40개, 도루 저지는 14개였습니다. 도루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것은 최하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끝에서 네 번째네요. 예, 그래서 지시한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러한 수비 수치에 대해서 안중근 선수는 작년 정도면 내 수비에도 만족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더리조지율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난 민호 형이 있을 때부터 롯데에서 계속 뛰고 있다. 어릴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막상 해보니까 민호 형의 무게감을 알겠다면서 군대 갔다 왔어도 한없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민호 형이나 의지형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투수들을 열심히 돕고 싶다. 롯데 포수는 구멍이라는 말에 마음고생이 많았다. 폭투 개수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주력은 아니더라도 구멍 소리는 듣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좀 롤모델 같이 소프트뱅크의 카이 타쿠야 선수를 좀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 타쿠야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카이 타쿠야 선수는 네, 요런 선수, 소프트뱅크 92년생 선수고 체격이 굉장히 작죠. 170에 85kg인데 안중열 선수보다 오히려 체격이 더 작을 거예요. 안중열 선수 75에 87이니까 예, 안중열 선수보다 키가 5cm나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대표 포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 네,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그 카이 타쿠야 선수의 성적을 잠깐 보자면은 사실 타격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 이 시즌에 일본에서 소프트 타율의 분칠리 12홈런 44타점이고 출루율 3할 5리, 장타율 3할 5푼 3리, OPS는 0.658에 불과했는데, 물론 출장을 143경기 전경기 출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타격 성적은 사실은 좀 이제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표가 대략 있는데 이게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타율만 봤을 때는 타율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출루율도 이제 이렇게 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게 무슨 OPS도 안 두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홈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홈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타격에서는 뛰어난 홈런 12개, 11개, 11개, 7개, 8개 이러니까 이제 공격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닌데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워낙 굉장히 강한 이제 선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일단 나무위키에서 대략적인 기록을 한번 보자면은 예, 카이 캐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상급 도루 저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명 팝타임 포구 순간부터 이루까지 공이 돌아가는데 1.83초가 걸린다고 하고, 가장 빠른 시간이 1.7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72초가 걸린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깨와 도루 저지 능력이 일본 내에서 최고인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115m를 멀리 던지기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최고의 타자로 아마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도루 저지 이외에 수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데 블로킹 포구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군이긴 하지만 2014년에는 포수로서 무실책 시즌을 치르기도 했는데 프레이밍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뭐 최강의 포수로 일본에서 지금 불리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카이 타쿠야를 로모델로 삼았고, 나랑 체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공을 저렇게 빨리 빼고 위로에 잘 던질까 싶다. 휴대폰에 영상을 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본다면서 카이는 소프트뱅크를 재팬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지 않았나. 내가 1등 포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팀이 1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결국에 좋은 팀에는 좋은 포수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목표는 풀타임 주전 포수고 팀 성적으로 답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본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수 포지션이 지난해에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기록으로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것도 많네요. 근데 이 패스9 수치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심하다고 사실 실감을 못했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전경기를 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랄까 체감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선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올 시즌 투수들이 보면 커브를 많이 연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크볼의 구사율이 좀 더 그 커브로 조금 대체가 된다면은 이런 패스9, 그러니까 폭투나 포일 문제도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문제는 포수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크볼이 너무 많은 우리 팀의 특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71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가 사실 매일매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제가 쉬는 기간이라서 쉬는 기간이 좀 길긴 한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제가 크게 다른 걸 하는 게 없어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시즌이 개막할 때쯤 되면은 일이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시즌 개막 전까지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면은 조금 시간을 시즌 개막하고 나서 또 제가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많은 응원과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트윈 롯데 자이언츠.